안녕하세요. 실력 있는 엔지니어가 되려면 무엇을 배워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거를 먼저 얘기해 보죠. 실력 있는 엔지니어가 되려면 저 생각에는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생각해 볼까요? 그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께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빅데이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빅데이터가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웃겨요. 우리나라에 보면. 자, 볼까요? 빅데이터 보면 위키백과라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있죠. 이거 보이시죠? 위키백과. 이런 거. 위키백과 같은 데서 보면 빅데이터는 그냥 이런 거예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선다. 능력을 넘었으면 관리 못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넘었었는데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를 갖다가 포함하는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한다. 그럼 보세요. 데이터베이스의 능력을 넘었었는데 거기서 무슨 가치를 어떻게 추출하죠? 그러니까 위키백과 같은 데서 있는 이러한 용어들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용어. 이렇게 만약에 빅데이터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 그러면 빅데이터를 갖고 뭐를 할 수 있는데, 빅데이터를 하려면 무엇을 분석하는데,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해 줄까요? 오라클이라는 데 가보면, 거기 써있어요. 웹에 나와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는 양이 매우 많고, 증가 속도가 빠르며, 종류가 매우 다양한 데이터를 말한다고 써 있어요. 그럼 물어볼까요? 양이 많으면 얼마큼 이상이면 빅데이터인 건데요. 그죠? 증가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얼마큼 증가하면 빠른 건데.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러면 몇 가지가 있으면 다양한 거고 몇 가지가 없으면 다양하지 않은 건데. 좀 이게 무슨 정의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정의를 알고 있으니까 빅데이터를 백날 공부해도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자, 빅데이터가 양이 많고 속도가 빠르니까 종류가 많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거죠. 답이 없잖아요. 이 정의에서는. 살다 보면 언젠가 한 몇 달 됐을 거예요. 우연히 업무상에서 지난 10년간 빅데이터만 해왔다고 막 자랑하시는 전문가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여튼 물어봤죠. 빅데이터는 뭐예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좀 폼나게 얘기해요.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인프라의 한계를 넘어서는 큰 데이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의 한계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CPU 4개냐? 8개냐? 100개? 메모리는 얼마를 말하는 거냐? 그죠? 도대체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거기서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10년 동안 빅데이터를 해오셨고 지금도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이 빅데이터가 뭔지를 모르면서 강의를 하고 계신다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런 거죠. 어디 갈지 모르고 차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10년 이상 빅데이터를 하신 분이 정의가 뭐냐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의 한계를 넘어서는 큰 데이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인프라의 한계가 몇 개인데, CPU 몇 개, 메모리 얼마인데, 그러면 큰 데이터는 얼마큼 커야 큰 건데, 세상에 이런 정의가 어디 있어?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니 사람들이 빅데이터 공부를 하면서 방향을 못 잡고,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고, 엄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가르쳐 드릴 텐데, 실력 있는 엔지니어가 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처럼 위키백과에 있는 정의, 우리나라의 전 세계 굴지 회사죠. 오라클에 있는 정의, 또는 필드에 있는 최고 전문가라는 10년 했다는 사람의 정의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딴 게 무슨 정의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빅데이터를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빅데이터는 뭐냐 하면 IoT에서 자동으로 생산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볼까요? IoT 어떤 게 있습니까? CCTV,
여러분 스마트폰 통화 내역이 통신사에 쌓이죠? 그런 거. 여러분이 웹에서 조회하는 게 구글에 쌓이잖아요. 그런 거. 그런 데이터를 뭐라 그래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빅데이터는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누적됩니다. 당연히 커지겠지. 그죠? 그리고 빅데이터는 장비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CCTV도 회사마다 생성하는 데이터 형태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가진 특징이 뭐냐면 무한히 생성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생성되고요. 장비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딴 거를 갖다가 애매하게 따가지고 위에 앞에서 말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빅데이터 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oT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큰 데이터가 아니에요. 제가 정의하면 커질 데이터입니다. 그죠? CCTV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무한히 생성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커지겠지. 여러분이 웹서핑한 데이터는 계속 할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커지겠지.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빅데이터는 IoT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말하고요. 이거는 큰 데이터 아니고 커질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럼 자, 정의를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보세요. IoT 환경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포맷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바로 쓸 수 있나요? 없나요? 바로 못 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날짜 포맷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포맷으로 딱 맞춰주는 중간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중간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이 중간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오라클을 열라고 하니 오라클 자체에 그 테이블 생성하는 것 때문에 버든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NoSQL, 물론 NoSQL이 SQL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Not only SQL이에요. 그러니까 NoSQL을 써서 중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 데이터베이스 구성하면 어떻게 돼요? CCTV 회사만 나온 거, 그 다음에 통신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이거 갖다가 내가 분석하기 위한 어떤 특정한 테이블에다가 다 데이터를 집어넣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분석을 위한 그 테이블을 만드는 것. 이게 중간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빅데이터 중요한 거는 중간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기술. 이게 여러분이 빅데이터를 만약에 공부한다면 해야 될 한 분야예요. 이때 쓰이는 언어가 뭐가 있습니까? 이때 쓰이는 게 파이썬이에요. 파이썬이 데이터를 다 텍스트 취급해서 배열로 취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 되게 적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이게 있으면 이게 해서 만들어진 분석을 내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분석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여기는 당연히 SQL문을 쓰는 게 정답이라고 하면 봐요. 뭐 딴 거 써도 되지만 SQL문을 쓰면 SQL문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고 다양한 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이 빅데이터로 쌓여있는 빅데이터로 생성된 데이터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성이 뭐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석을 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분석을 하면 적당하죠.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시간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 게 뭐가 있죠? 시계열 분석이 있죠. 그래서 중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 포맷을 맞추는 파이썬을 이용한 작업을 하는 과정,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데이터를 만들고 나면 만들어진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요, 시계열 분석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빅데이터와 데이터 마이닝, 통계는 다른 거예요. 오늘은 빅데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면 빅데이터는 뭘 씁니까? 시계열 분석 쓴다니까요. 물론 딴 것도 쓸 수 있지만 시계열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분석 기법들은 어디서 씁니까? 그건 데이터 마이닝에서 쓰죠.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가게 되면 그 워드 클라우드, 그죠? 시계열 분석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말하는 팩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군집 이런 것들은요. 아, 군집은 좀 쓸 수 있겠어요. 근데 하지만 팩터나 이런 것들은요. 데이터 마이닝에서 쓰는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 또 뭔지는 아세요? 그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뭘 아셨어요? 빅데이터란 큰 데이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커질 데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빅데이터는 IoT에도 생성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생성된 데이터를 정지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조작하는, 분석을 위해서 조작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요즘 나오는 파이썬 같은 언어들이 그런 걸 위해서 쓰기에 적당한 언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분석용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할 때는 시계열 분석을 가장 많이 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해하셨죠? 이제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고 나면 이제 봐서요. 앞에서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의들은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빅데이터를 공부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파이썬으로 데이터 조작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 그죠? 또 뭐를 배우면 돼요? 시계열 분석을 배워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빅데이터가 뭔지 가르쳐 드렸고요. 앞으로 짧게 여러분에게 이런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릴게요.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공부할 게 보여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떤 쪽에 포커스 맞춰야 되는지.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위키백과나 기업체에서 정의한 거나 어떤 특정 개인이 이렇게 막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정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배워가지고 이걸 알았을 때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려면, 실력인 엔지니어 되려면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이해하셨죠? 오늘부터 하나씩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같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도 뭐 재밌는 컴퓨터 세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